자, 여러분 167페이지 25번부터 다시 4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5번 알루미늄, 이건 알루미늄 퍼센트를 안 하는 알루미늄이 주축이라는 거예요. 알루미늄의 규소 10 내지 13% 함유한 합금으로 계량 처리 후, 왜 그러냐면 이 알루미늄하고 Si 합금을 추조를 해보니까 공정조직에서 육각 조대한 판상 조직이 나타나더라. 잘 깨지더라. 그래서 이걸 계량화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조금 첨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조직이 되더라.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힌트로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알시나실. 전기재료 중에서 절연합금에서 요구되는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절연이라는 전기가 막 이렇게 통하거나 감전이 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합금. 그래서 절연합금에서 요구되는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전기 저항이 낮고 저항의 온도 계수가 클 것.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죠? 저항의 온도 계수가 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절연합금은 그래서 요 가가 맞는 것 같지만은 안 맞아요. 용접성이 좋고 반복 가열에도 잘 견디는 재료일 것. 가공성이 좋아 신선이라는 것은 여기에 연신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술 용어에서는 줄인 말을 많이 씁니다. 신선은 말이죠. 늘어나는 거 연신선인데 이걸 줄여서 말해놨습니다. 신선, 아변 등이 쉬운 재료일 것.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자꾸 참 이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데 이게 전열합금입니다. 절연합금이 아닙니다. 전열합금입니다. 절연합금은 잘 없습니다. 전열합금은 이게 열을 이제 뿜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 니크롬선 같은 것 같은데 옛날 히터 같은 데 보면 전기를 공급하면 이게 전기장이 커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절연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전열합금은 전기장이 크고 저항의 온도 계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일단 커야 된다. 그래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건 다 나다는 됐고요. 라는 고온에서 조직 안정하고 열팽창 계수는 작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 열을 막 발생하니까 고온 강도는 커야 되는데 이 재료가 뭐 열팽창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다라가 답이다. 27번 담금질 균열 방지를 위한 방법의 설명 중 적합한 것은, 가능한 한 담금질 가열 온도를 높이면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온도로 해야지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담금질 후 가능한 한 장시간 방치한 후 뜨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0도씨 전후에서 급냉하고 ms.점 이하에서 선행을 합니다. 이 550도씨가 여기 이제 임계 구역이거든요. 임계 냉각 속도에서는 급냉을 하고 ms.점 이하는 위험 구역이에요. 그래서 선행한다, 요거는 맞아요. 열 응력에 의한 균열 방지를 위해 표면하고 내부 냉각 속도 차는 크게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번 표면하고 내부 냉각 속도 차가 크면은 균열이 되니까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실수를 좀 2번 했네요. 죄송합니다. 28번 니켈 청동, 구리 주석이 청동입니다. 여기다 니켈이 들어간 건데 아연까지는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니켈 청동, 구리 니켈 주석 합금을 760도씨에서 담금질한 후 280 내지 320도씨로 5시간, 뜨임 온도 낮죠, 그죠? 특히 비철금속이니까
5시간 떠임한 경우 다음의 기계적 성질 중에서 낮아지는 성질은 떠임을 하면은 강도 경도가 좀 떨어지고 연신율이 강도 경도가 여기에 단금질 한후 떠임했으니까 강도 경도 인장 강도 뭐 이런 건 조금 증대됐습니다. 연신율이 떨어집니다. 순수한 금속보다는. 자, 29번 열전상 재료 구비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열 기전력이 커야 된다. 당연하죠. 내식성이 뛰어나야 한다. 맞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이거 지금 언제 시간 되면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히스테리시스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모터 같은 거 돌릴 때 있잖아요. 그라인더 같은 거 돌릴 때 이렇게 스위치를 ON을 하면 전기가 통하면 거기에 자석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자력선이 생겨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 탁 꺼버리면 바로 안 꺼지죠. 돌아가는 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요걸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열전상 재료도 소성 가공할 때도 이 히스테리시스가 크면 안 좋습니다.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 커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30번 냉각장치 중 가장 신속하게 냉각할 수 있는 장치는 물을 분사하는 냉각장치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다음 중 머레이징 강이 또 나오네요. 이게 저탄소 강인데 탄소가 적은 강인데 이것도 마치 알루미늄 구리합금처럼 시효경화한 거예요. 탄소량은 매우 적은 마텐자이트 기지 시효 처리하며 생긴 금속관 화물 석출로 경화된 강입니다. 어쨌든 탄소량이 매우 적은데도 마텐자이트 기지를 시효 처리해 가지고 생긴 금속관 화물 석출로 경화된 강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냉각제 중 700도씨, 에곤 20도씨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요거는 10% 식염수다. 냉각제 물보다 냉각 능력 빠른 것은 소금물, 식염수, NaOH,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산용액입니다. 물보다 냉각 속도가 느린 것은 각종 기름이나 비눗물 등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열처리에 적용하는 냉각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굴곡냉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속냉각, 2단 냉각, 항원 냉각인데 2단 냉각은 또 여기에 인상 열처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알아두시고 34번 주 성분은 규산과 알루미나이고 산성을 띠고 값싸며 가공하기 쉬우며 내화도가 높은 재료는 산성내화 재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많이 쓰입니다. 샤모트 벽돌인데 요것도 산성내화물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일반적인 폐수 처리 중 화학적 처리 아닌 것은 폐수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걸 부글부글 끌어올려가 부상시켜가 올리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입니다. 환원이나 중화나 이온 교환 같은 것은 화학적입니다. 다음 중 분위기 열 처리할 때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비상전원 없어 정전되었을 때는 불활성, 비상전원이 없어가 정전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또는 중성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논해가스를 치환을 해줍니다. 이거는 반응을 억제해 주거든요. 불활성 가스 같은 거. 그 다음 담금질 유 화염 발생 방지를 위해 수분 함유량 0.5% 이하로 한다. 그래서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은 불을 확 붙이게 됩니다. 연속로 배출호조업 중 반동 문제 있을 때 전담 정비공에게 알린다. 이게 흔들리거나 이래 하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담 정비공에게 알린다. 요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발 발생할 때 공급 가스를 지속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 가스를
공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조, 단조 후의 편석과 잔류응력 등을 제거, 야, 이거 좀, 여기에서도 이제 좀 잘못됐다. 그죠? 제고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제거다. 그죠? 제거다. 그죠? 이게 이제 오자가 나오네. 제거하고 표준화하는, 표준화라면 이거 무조건 두말할 필요 없이 노멀라이징입니다. 소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8번 심냉 처리용 냉각제나 냉각매로 부적합한 것은 염화바리움의 침탄 촉진제입니다. 액체질소, 암모니아 가스, 에테르, 드라이아이스 이거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냉각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9번 열간 성형용 스프링 강제에 관한 설명이 적합한 것은 탄성 한도는 항장력 약한 것이 탄성하는 항장력 약한 것이 높다.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항장력이 항장력이 커야만 저항을 해야만 이게 스프링처럼 왔다 갔다 하죠. 긴 수명을 원하면 피로 한도를 높여줘야 되죠. 많이 사용하면 피로가 많이 누적되잖아요. 그죠? 그 피로 한도를 높여줘야 돼요. 극단적인 탄성 소멸을 막기 위해 피로한도 낮추는 게 아니고 높여준다. 피로한도 충격치 높은 스프링 강제는 이거는 소르바이트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 소르바이트 조직이 좋다. 그 다음에 구상화 풀림 이거 많이 나옵니다. 틀리네요. 담금질 경화 후 인성이 저하된다. 이건 아닙니다. 구상화 풀림. 과공석강 절삭성이 향상된다. 맞고요. 아공석강은 가공성이 좋아진다. 담금질 균열 방지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41번 회주철 GC라고 하죠. 보통주철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영어 스펠링에 그레이가 하나 빠졌네. 그레이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열처리 중 보통주철이죠. 430 내지 600도씨에서 단면 크기에 따라 5 내지 30시간 가열한 후 논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응력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응력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2번. 그래서 이게 완전 풀림이 되겠습니다. 완전 풀림이 아니라 요거는 그러니까 풀림의 형태가 됩니다. 응력 제거 풀림이 되겠습니다. 42번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MS 이건 마텐자이트가 시작되는 선이다. 그죠? MS 이상 적당한 온도 염력으로 담금질하여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염력 중에서 그래서 MS 위였습니다. 쭉 염력 중에서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항원 변태 종료될 때까지 항원 유지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는 열 처리는 오스템프린인데 이 오스템프린이 대표적인 그 항원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는 베이나이트라고도 되지만은 상부 베이나이트라고는 더 좋습니다. 여기에 또 블루잉이 나와서 또 설명이 되네요. 블루잉. 저온 가열하여 공기, 증기, 화공약품으로 철 표면에서 청색의 산화 피막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외관이 좋고 이 왜 그러냐면 또 내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블루잉 처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담금질은 43번 담금질한 부품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원인으로 잘못된 것은 강 표면에 탈탄층이 존재할 때 표면 얼룩이 생긴다. 급냉으로 강 부품 내의 온도차로 열적 응력 생길 때 발생한다. 요건 아닙니다. 담금질성 높이는 원소, 편석 존재하고 편석이 존재합니다. 경화, 얼룩 존재할 때 이 부품 표면 얼룩이 생긴다. 순행했을 때 강의 표면에 기포가 스케일 같은 게 부착되어 부분적으로 냉각이 안 되는 경우에 얼룩이 발생한다.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부품 크기 형상에 제한 없고 국부라는 말 기술적이다. 기술 용어는 국부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국부 부분적인 담금질 가능하나
가열 온도의 조절이 어려운 열 처리인 것은요. 화염경합법 산소아시틸렌 그 토치에다가 산소아시틸렌을 공급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우리가 다니면서 그 담금질을 표면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국부 담금질은 가능하지만 가열 온도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열전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관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열전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호관인데 산화된 림드감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여기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HRC 로쿠엘 경도를 HR로 표시하는데 우리 열처리에서는 열처리한 거는 전부 다 HRC로 C 스케일을 씁니다. 주로 로쿠엘 경도는 HRB하고 C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론적으로는 A, B, C, 뭐 F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B나 C인데 그 중에서도 열 처리할 때는 HRC를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HRC 약 63 이상의 경도 필요한 고속도 공구간 63 이상이 필요합니다. 담금질 열처리 온도 보면 요거 꽤 높습니다. 1200도에서 한 1240도. 요 숫자는 딱 안 맞아 떨어지도 요 부근에 가면 그게 맞습니다. 1200도보다 좀 높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앞부분에 본문에 책에 본문에 여기 선도하고 나와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또 참고를 하세요. 47번 0.8% C 함유한 강이 공석입니다. 그죠? 공석 변태하에 생성되는 조직은 펄라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좀 약간 쫓기면 안 되는데 쫓기는 듯 하다 보니 발음이 조금 헛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펄라이트는요, 오스테나이트 공석 강의, 오스테나이트 고용체가 0.8%씩 공석 변태점으로 내려가면 723도씨입니다. 왼쪽은 페라이트 순철이고 오른쪽은 시멘타이트 Fe3C입니다. 이게 청상으로 나타나서 펄라이트가 된다. 요걸 공석 강의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가공제의 질별 기호가 앞뒤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O는 가공 경화가 아니고 뭐고 풀림한 거고 H는 용차 처리가 아니고 가공 경화고 W는 용차 처리고 F는 제조한 그대로의 것이다. 요 네 가지를 크게는 알아두세요. 또 T는 T3하고 T4 쭉 있었죠. 그것도 그때 따라서 거기에다 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마다 참고를 하세요. 자동온도 제어장치 순서인 것은 요거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이렇게 됩니다.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요거는 사실은 주관식 할 때 잘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그 책 뒤에 있습니다. 검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조작한다.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세 처리 작업 과정을 순서에 맞게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에 물을 채웁니다. 산 세척할 때 산이 아무 통에다 담그면 안 되겠죠. 스테인리스 통에 물을 채웁니다. 염산 원액을 스테인리스 통에 붓고 교반 섞습니다. 이건 너무 독하기 때문에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통을 145도씨까지 가열을 합니다. 열 처리 소재 바스켓, 버킷 또는 바스켓에 담아 산세 액속에 담금질 합니다. 산색에서 35분간 유지한 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화 스케일 제거 후 산색에서 꺼내어서 이제 깨끗하게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A, B, C, D, E, F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알루미늄, 마그네슘, 에사의 합금 인공시어 처리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알루미늄 대표적인 알루미늄 합금이 시어를 많이 하는데 인공시어 자연시어로 안 하고 바로 인공시어 하는 어쨌든 시어 경화, 석출 경화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도 증가다.
52번 내열 내산화성 향상을 위하여 철강 표면에 알루미늄을 확산 침투시키는 처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칼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죠? 쉐라다이징은 아이언, 크로마이징은 크롬, 실리코나이징은 여기 안 해놨지만 SI죠. 그죠? 자, 53번. 공석강 항원변태 TTT 곡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항원변태 곡선을 일명 TTT 곡선 또는 S 곡선 또는 C 곡선이라고도 한다. 코 온도 아래에서 항원 변태시키면 베이나이트가 형성됩니다. 코 아래 부분은. 그래서 오스템프린 같은 코 바로 아래니까 그거는 상부 베이나이트고, 마템프린 같은 건 그거보다 좀 낮은 데서 나오니까 마텐자이트 플러스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자, 코 온도 위에서는 항원 변태시키면 펄라이트 변태가 형성됩니다. 550도씨 부근에서 변태가 가장 느리게 아니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시작되고 느리게 좀 빨리 여기서는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텐자이트가 시작되는 임계 냉각 속도는 빨리 이제 냉각시켜야 됩니다. 자, 54번. 철강 분위기 열처리 가스 중 침탄성 가스는 CO입니다. CO. 그래서 CO가 여기 이제 열을 가하면은 O가 이제 산소하면 O2가 되고 C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CO가 됩니다. 여기 헬륨이나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이거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암모니아는 NH3하고 N하고 H가 분리가 됩니다. 요거는 질화가 되겠습니다. 자, 55번. 탄소 공구강 제품을 담금지로 반드시 실시하는 열처리는 탄소 공구강은 탄소가 많기 때문에 담금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도가 높지만은 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금속의 이 발열체 중에서 사용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니크롬선이 사용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앞부분에서 어디 표도 표시했을 겁니다. 니크롬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니크롬 발열체 이온 자, 요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진공 분위기 이온 질화 처리에서 재료 표면에 확산 경화되는 가스는, 이거는 뭐냐면 진공 분위기에서 이온 질화라는 말이 나와 지금 질소입니다. 다음 발열체 중에서 사용온도 가장 높은 발열체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그 재료는 용융온도가 또 가장 높죠. 그죠? 자, 니크롬 발열체 아까 요 나왔는데 요 910도 정도 됩니다. 철 크롬 발열체는 1200도씨 정도 되고, 텅스텐은 2500도씨, 백금 로지움은 1540도씨, 몰리브데아는 꽤 높죠. 2200도씨. 일반적인 칸탈은 FeCrAl 합금입니다. 요건 1425도씨, 1500도씨까지 사용 가능한다. 알아두세요. 자, 57번. 다음에서 강 임계 냉각 속도 빠르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앞부분에 표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저도 사실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보세요. 냉각 속도 빠르게 하는 것은 코발트다 하는 거 알아두고, 열처리 부품의 광휘 표면 얻기 위해 많이 쓰이는 열처리로인 것은 이거는 진공로가 되겠습니다. 진공로가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가장 고온에서 실시하는 풀림 공정에 해당하는 방법인 것은, 뭐냐면은 확산 풀림이 황이나 이런 걸 풀어주기 때문에 A1 변태점 위에서 합니다. 확산 풀림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항원 풀림도 높지만 확산 풀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광에서 청열 매짐. 자, 청열 매짐이라는데, 이 탄소광을 가공을 하거나 열을 가할 때 한 200, 300도 정도에서 파란 불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깨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청열 취성, 청열 매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00 내지 300도씨 정도 됩니다. 자,
중원염용로, 저온염용로, 중원염용로, 고온염용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중원염용로는 중성 및 환원성 염용로가 주로 사용됩니다. 산성 및 중성 염료의 가열로가 아닙니다. 탄소 공구강 및 특수강 열처리에 사용됩니다. 고속도강 열처리 시 예열로로, 고속도강은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1차 예열, 2차 예열이랍니다. 그래서 예열로로 사용된다. 60번 알루미늄 합금 중 피스톤 베어링에 쓰이는 것은 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구니마-Y라고 있죠. 자, 피스톤 알구니마-Y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구니마-Y, 알구니마-Y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하느라 수고했습니다.